오늘은 그 고려의 호족 다루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양반 가문 대부분 큰 성씨들은 전부 그 호족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고려가 호족을 어떻게 다스렸느냐는 그 양반 가문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느냐 하고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태조가 어떻게 호족을 다루었느냐? 첫째, 혼인동맹을 맺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족들의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그걸 세습하는 걸 인정을 해줘요. 기인제도와 사심관 제도를 둬가지고 호족을 관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성과 본관 분정을 해줬어요. 여기서 사성과 본관 분정이 호족들한테 해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호족이 아닌 사람들, 호족 외의 사람들을 전부 사성을 해주고 본관을 분정해 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호족으로 끼어들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 네 가지 호족 다루기 중에서 호족의 기득권과 세습을 인정해 준 거하고 양인, 천인 구별 없이 전부 사성과 본관을 분정을 해줘서 개성제 국가를 만든 거, 이게 우리나라 시족사의 핵심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네 가지를 차근차근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혼인동맹을 보면은 유력 호족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호족을 왕실의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동맹 당사자를 왕실 친척으로 우대를 해주니까 반발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불만을 가진 다른 호족이 있다 해도 혼인을 한 동맹 세력으로 견제가 되는 거예요. 고려 태조는 부인이, 아내가 29명이에요. 지금 이게 고려사 목록 태조대왕의 후비만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신해왕후 유씨, 장화왕후 오씨 해서 왕후로 적힌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헌목 대부인 평씨 해서 대부인 이렇게 적힌 사람이 한 명. 그 외에 부인이니 원부인이 이렇게 적힌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해서 전체적으로 29명이나 돼요. 이게 다 이제 호족의 딸들이죠. 호족의 딸을 혼인해 가지고 자기 우군으로 만드는 거예요, 호족을. 두 번째로 이제 호족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호족들을 그 영지 내에서의 통수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영지 내에, 그 영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그 통수권을 세습을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영주의 통수권이나 세습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이 호족이 반발할 수 있죠. 그러면은 전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인정해 주니까 이 호족이 반발해서 전쟁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나한테 통수권하고 세습권을 인정해 주는데 단 내 영지를 넓힐 수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넓히지는 못하지만은 현재 가지는 영지를 유지할 수는 있어요. 괜히 욕심내고 영지 넓히려다가 망하는 것보다는 인정해주는 통수권과 세습권을 가지는 거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반발하지 않는 거죠. 그래 놓고는 이제 뒤에 가서 호족을 묶어서 군현을 설치하고 서울에서 수령을 파견을 해요. 그러니까 호족은 수령의 지휘를 받아서 자기 영지를 지배하는 거예요. 영지를 지배는 해요. 지배는 하는데 제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수령의 지휘를 받는 거죠. 물론 이때는 이제 약간 세월이 흘러서 이제 호족들의 힘이 많이 빠졌을 때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령의 지휘를 받아서 자기 영지를 다스린다는 얘기는 향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분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리를 세습하게 해줘요. 그래서 신라 호족 후손은 조선 말 갑오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향리를 세습해요. 고려사 전료 성종 2년 983년을 보면은 2월에 비로소 12개 목을 설치하고 급류와 조장을 폐지하였다. 다시 말하면
983년에 비로소 목을 설치하고 그 목에다가 지방간을 파견을 했다는 얘기예요. 금류와 조장은 외읍에 파견하는 사자의 호칭이다. 이 외읍이란 게 뭐냐면 호족. 금류와 조장은 호족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사신이에요. 근데 조정이 그 호족한테 직접 그 세금을 징수하던 그 체제에서 지방 수령이 징수를 해가지고 납부하는 체제로 바꿔버린 거죠. 호족이 중앙조정 밑에 들어가 있던 거가 지방 수령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 결국 호족은 수령의 지휘를 받는 향리가 되어버렸어요. 말하자면은 자기 영지를 자기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세금 거두고 부역 동원하는 실무자가 되어버린 거죠. 고려사 전료 성종 2년 983년에는 주, 부, 군, 현의 향리 직함을 고쳤다. 격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대감, 제감, 당대 등 성주, 뭐 장군 하는 걸 다 없애버리고 호장, 사호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향리가 당대 등 대감, 제감이 아니고 호장 이리 되는 거죠. 고려사 세가 성종 6년 987년에는 모든 촌에 있는 대감, 제감 칭호를 촌장, 촌정으로 고쳤다. 이것도 역시 대감, 제감을 고쳤다는 얘기는 격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성종의 호족 계획을 보면은 각 고을에 지방관을 파견을 해요. 그리고 지방관이 호족을 지휘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족은 백성 위에 군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세금을 징수하고 부역 동원하는 실무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세습은 계속 인정했는데 이 세습은 조선 말까지 이어져 가지고 갑오개혁 때 비로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족보 성화보 1476년에 발행됐는데 이 성화보를 보면은 3세 책도 호장이고 5세 팽 호장 전부 호장이에요. 벼슬이 왜 호장이냐? 원래 근행은 호장이 아니고 호족이었죠. 그걸 이제 없애버리고 호장으로 바꿔버리니까 그 뒤부터는 전부 호장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면은 호장 전부 호장이에요. 뭐 부호장이 한 명 있는데 뭐 호장이나 비슷하죠. 어쨌거나 이렇게 다 바뀐 거예요. 이 사실을 그 조선왕조실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현종실록 10년 1669년 1월 5일자에 노산군이 해를 입었을 때, 이 노산군은 단종이죠. 아무도 거두어 돌보지 않았는데 군리 엄흥도가 곧바로 가서 곡을 하고 곽관을 준비하여 염을 하고 장사를 치렀다. 이 군이라고는 군의 향리란 얘기죠. 군의 향리 엄흥도가 노산군, 그러니까 단종의 장사를 치렀다 이런 얘기예요. 또 숙종실록 24년 1698년 12월 16일자에는 단종대왕이 승하하시던 때에 본군 호장 엄흥도가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장례의식을 거행했기 때문에 사육신의 사당에 배양하게 된 것입니다. 군리 엄흥도와 본군 호장 엄흥도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군리, 즉 향리가 바로 호장이다 하는 걸 여기서 증명하고 있는 거죠. 호족에서 향리로 격화된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호족의 영지를 상속받아서 엄청난 대지주예요. 엄청 부자들이죠. 재산이 넉넉하니까 그 넉넉한 재산으로 공부에만 전념을 해가지고 과거에 급제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문과에 급제해서 신진사대부로 진출을 하는데 여말 선초가 되면 이 신진사대부들이 대부분 이제 향리 출신이에요. 향리 출신에서 문과에 급제한 신진사대부는 막강한 재력을 갖춘 부자들이에요. 이건 뭐냐면 호족의 영지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 막강한 재력을 갖추게 된 거죠. 문과에 급제해서 벼슬에 나가면 양반이 되는데 돈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향리로서 안주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조선 후기가 되면 아전, 즉 중인이 돼버리는 거죠. 많은 돈에 그냥 넉넉한 재산 가지고 그냥 편하게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조선 후기가 되면 중인인 아전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인제도와 사심관제도를 살펴보면은 호족의 자제를 기인이라는 이름으로 데려다가 볼모로 삼아요. 이거는 중국에서 그 신라나 고려 사람들을 숙이라는 이름으로 데려가서 볼모 삼은 거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조정의 높은 관리를 사심관으로 지정해 가지고 어떤 특정 지역의 그 지역별로 호족을 중앙에서 이 사심관이 관리를 하게 만드는 거죠. 반발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이제 사성과 본관 분정을 해주는데, 사성과 본관 분정을 해준다는 얘기는 국가에서 그 어느 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죠. 공식적으로 그 세력이 비록 적더라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남이 그걸 뺏어갈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공인한 거니까. 사성과 본관을 분정해 줘서 국가가 공인해 줌으로 해서 이 군소 세력이 독립 세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 호족이 이 군소 세력을 흡수해서 몸집 불리기를 못하도록 제한을 한 거죠. 말하자면은 여기 전주채씨라는 큰 호족이 있는데 주변에 이성채씨나 우주채씨 같은 작은 본관이 있어요. 이 사이를 잘라서 우주채씨, 이성채씨로 본관을 분정해 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전주채씨로 합쳐져 가지고 이 세력이 커지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본관을 분정한 또 하나 목적은 유랑민이 발생하지 못하게 하고 유랑민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관의 그 종주를 시켜서 유랑민이 발생하지 못하게 하고, 딴 객지에서 유랑민이 붙잡히면 잡아다가 이 본관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통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민, 천민 구분 없이 전부 사성을 해주고 본관을 분정을 해준 거죠. 동국 여지 성남 목천현을 보면은 천의 성씨로 우씨, 마씨, 상씨, 돈씨, 장씨, 심씨, 왕씨가 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고려 태조가 나라를 세운 후에도 목주 사람들이 계속하여 태조에게 반발하는 것을 미워한 나머지 그 고을 사람들 모두에게 짐승 이름으로 된 성씨를 사성해 주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예쁜 사람만 사성해 준 게 아니고 미운 사람도 다 사성을 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국 여지 성남에서의 그 읍격별로 성씨를 분석해 보면은 양리에 사는 주읍, 속현, 폐현 성씨가 544개, 부곡, 향소, 처, 장이 794개나 돼요. 그러니까 천인 성씨가 양인 성씨보다 훨씬 많아요. 이게 그 다른 나라하고 크게 다른 거죠. 이렇게 전 국민한테 그 사성과 본관을 분정을 해 줬는데 결국 군소 세력을 등록을 해 가지고 거대 호족으로 흡수되는 걸 막는 거죠. 유랑민을 관리하고 발생을 방지해서 사회를 안정화를 시키려고 한 거죠. 유랑민이 객지에서 붙잡히면 잡아가지고 본관으로 되돌려 보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본이나 이런 다른 나라 성씨하고는 크게 달라요. 한국 성씨는. 이상 고려의 그 호족 다루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그 신흥귀족 양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그 신라시대의 그 혈련사회인 골품제를 벗어나서 드디어 양반 귀족 사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양반 사회는 고려시대 시작되어 가지고 조선 말기까지 갑오개혁이 있을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